네, 선생님, 그런데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임신을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난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난임일 때 시도할 수 있는 임신 방법으로 인공수정 그리고 체외수정 이렇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즉 시험관 아기는 전혀 다른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공수정이라는 시술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공정액 주입술입니다. 정자가 바깥에서부터 난자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 그 100m의 거리를 한 50m 지점까지 우리가 정자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난소에서 난자를 키워서 그 난자를 시술을 통해 밖으로 뽑아낸 난자를 밖에서 정자와 수정을 시켜서 배아를 만들고 이 배아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그 과정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수정을 먼저 한 후에 뭐 시험관을 해야 한다라던가 혹은 인공수정을 몇 번 이상 시도한 후에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시험관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시술은 워낙 다른 시술이다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남편분들 정액의 양이 좀 적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인공수정을 1차적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팔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난자의 질이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는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을 우선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을 꼭 몇 번을 하고 체외수정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3-4번 정도 인공수정을 먼저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체외수정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인공수정을 6번, 7번까지도 진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번까지 꼭 하고 안 되면 시험관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꼭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사실 이 맞벌이를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비맘들 중에서도 이 직장 생활과 시험관을 병행하시는 분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병행해도 괜찮은가요? 네, 당연히 병행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사도 지금처럼 자가 주사가 아니고 꼭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환경이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병행하기가 많이 어려우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집에서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는 주사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7시 반부터 이르게 모닝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환경도 갖춰져 있고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 시험관을 하면 폐경이 빨리 온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폐경이 될 때 난자가 연계가 돼서 폐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배란할 능력이 없는 난자만 남기 때문에 폐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관을 할 때 주사를 써서 난소를 자극해서 난자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성숙 난자들도 같이 자극을 받아서 뽑아서 나오기 때문에 폐경이 빨리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관 시술의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험관 성공 확률 같은 경우는 한 2020년에 미국 결과를 보면은 35세 이전에는 한 5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40세가 넘어가면은 8% 미만으로 많이 떨어지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이별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이 시험관이 보험급여가 되면서 이제 곧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 진료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 이제 5년 전에 시험관 시술을 해서 배아를 동결을 해 놓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보통 동결 배아를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을 하고 하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5년 정도 연장을 하셨어요. 근데 5년 이상은 우리가 연장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폐기 날짜를 한 달 정도 딱 앞두고 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바로 임신에 성공하셔서 지금 쌍둥이를 가지고 분만병원으로 잘 가셨습니다. 아마 예쁘게 건강하게 아기를 잘 낳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난임이신 환자분께서 힘들게 임신이 되셨을 때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많이들 기뻐하시죠. 당연히 환자분도 그렇고 환자분 남편분들도 그렇고 정말 인생에 그렇게 큰 기쁨을 또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많이 행복해하세요. 그걸 보면서 저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네, 오늘 우리 과장님과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는 언니가 간다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안녕! 아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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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한 번의 예방 티뎁 백신 아다셀 질병과 백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